요 며칠 온라인 쇼핑몰 티몬이나 위메프에 대해서 그쵸? 회사가 좀 안 좋은 일이 좀 있었죠. 여전히 안 좋은 일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요. 진행 중이에요. 제가 이제 갑자기 그걸 보면서 예전에 요 사례로 쉽게 배우는 기업가치 평가 교재를 쓰면서 과연 우리나라 온라인 유통 회사들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한번 쓴 게 있어서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최소한 제 생각이에요. 제 교재를 읽으시고 이런 교재에 대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떤 분석을 하시면 떼돈 벌기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손해보는 것들은 조금 많이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살면서 어떤 기업의 흥망성쇠에 대해서 제 기억나는 게 몇 번 있어요. 제가 예언 비슷하게 얘는 이럴 것 같아, 쟤는 이럴 것 같아. 물론 그냥 감으로 한 게 아니라 당연히 분석에 의했죠. 그 중에 요 최근에 위메프 온라인이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좀 분석 결과가 합치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교재에 보시면 제 산업분석 예시예요. 3장의 157페이지 보시면 온라인 시장의 승자는 누가 될까? 그래서 제가 유통업을 그때 공부를 좀 했어요. 공부하고 유통업의 특징이 뭐고 어쩌고 그 중에서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인터넷 스마트폰.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 책이 2017년 10월쯤에 나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료는 그 당시에 그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 그죠? 거의 한 7, 8년 됐죠. 자,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온라인 쇼핑몰 기업들을 보면 쿠팡, 위메프, 티몬 이 세 가지를 조금 비교 분석을 했어요. 보시면 이제 설립일자는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이제 전략이 있다면 기술이랑 당일 배송. 왜냐면 이제 이 당시에도 쿠팡이 아마존을 얼마나 잘 모방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죠. 이게 이제 2015년 기준으로 요 매출액 여기 숫자 기준은요 2016년 말 기준인데 매출액이 거의 2조. 티몬이랑 위메프보다는 훨씬 크지만 매출액이 큰 만큼 손실액의 절대 금액도 크죠. 특히나 티몬은 그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손실액이 있었죠. 어쨌거나 이렇게 분석을 하고 제가 첫 번째로 한 게 산업 분석에 얘기를 하면서 이 5포스 모델을 이용해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어디냐, 그렇죠? 유통 채널 이게 이제 분석 결과인 거죠. 유통업 자체를 분석하는 것도 있고 온라인 쇼핑몰. 이 당시에는 우리가 말하는 오프라인 쇼핑몰하고 온라인을 좀 구분했으니까요. 보시면 이 당시에 가장 큰 게 무엇이었냐? 시장 내 경쟁이었어요. 온라인 쇼핑몰의 시장 내 경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온라인 쇼핑몰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 것인가? 대놓고 누구는 망한다, 누구는 잘 된다. 제가 사견으로 그냥 바깥에 잘해서 얘기하면 되겠지만 이 책으로 나온다는 건 어떤 제 의견이 공식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섣불리 쓰기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약간 톤을 절제하고 쓰긴 했어요. 보시면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고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경쟁자를 몰아내야 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뭐가 돼야 되냐? 첫째, 제가 제일 중요했던 게 온라인 쇼핑몰에 규모의 경제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번 했었고요. 그 다음번에 쭉 보시면 그쵸? 이제 그거는 이제 온라인 쇼핑몰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이제 닷컴 버블 시기에도 경험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경쟁자를 시장에서 그쵸? 둘째 경쟁자를 시장에서 몰아낸다고 했는데 규모의 경제, 그쵸? 두 번째는 경쟁자를 시장에서 몰아내야 된다라고 했어요. 경쟁자가 지금 있으면 가뜩이나 특히 온라인 여기서 영어도 썼네요. 위너 테이크스 올, 승자가 전부 다 가져가는 온라인 시장이기 때문에 그쵸? 경쟁자를 몰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규모의 경제가 있고 규모의 경제가 있으면은 좀 시간은 걸렸더라도 경쟁자를 몰아냈죠. 그때 이제 대표적으로 본 게 아마존닷컴을 좀 봤어요. 아마존닷컴이 그렇죠? 잠깐 이익이 나긴 했지만 근 설립하고 10년이 지내가지고 겨우 영업이익률이 한 0% 수준으로 이제 도달을 했어요. 근 10년이 지나가지고.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자로 자금 사정이 악화됐고, 중요한 게 이 시기적절하게 외부 투자 유치를 했고, 정 안 되니까 낙스닥에 상장해가지고 잔뜩 돈을 수혈받았죠. 그걸로 이제 본인들의 경쟁력을 키우고 잘 버틴 거죠. 자, 그러면 국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 국내 온라인 쇼핑몰 3사 현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쓴 게 우리나라 아마존닷컴은 위메프, 처음에 그때 제가 귀국하고 얼마 안 돼서 도대체 위메프가 뭐야? 왜 위메프야? 그래서 위메이크 프라이스 해서 위메프라고 불렀더라고요. 그래서 쿠팡, 티켓몬스터, 티몬이죠. 요 세 업체가 주요 플레이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류에 대한 투자를 누가 더 많이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각 3사의 경영 실적에 대한 이제 어떤 흐름을 봤어요. 특히 위메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급속도로 커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 손실이 나는 건 마찬가지인데 자본 보시면 자본 잠시 거의 된 거잖아요. 마이너스니까요. 자, 이런 거고 쿠팡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같은 시기에 위메프보다 더 작았지만 훨씬 많이 커졌어요. 대신 이 당시에 최근에 투자를 받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요 자본 잠식을 해소했어요. 그래서 1.9조 원을 2016년도에 달성했다. 재무 상태가 악화됐지만 2015년도에 1조 원의 약 투자를 받은 이후 재무 구조가 개선이 된 거죠. 자, 뭐 쿠팡에 대한 얘기, 뭐 의도된 손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좀 전반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이 과연 언제 이익이 날까?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다. 왜냐면 아마존닷컴도 한 번 잠깐 이익이 냈는데 정상적으로 이익이 나기까지 거의 10년이 걸렸거든요. 10년 동안 적자를 했고 미국이라는 시장이 워낙 큰 시장이니까 내수가 크잖아요. 유통 자체가 내수업이다 보니까 국내 시장은 이런 미국 시장에 비교해서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좀 더 오래 걸리거나 되게 많은 업체들이 죽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티켓몬스터도 봤죠? 매출액도 보시면 이렇게 점진적으로 오히려 2013년 기준으로는 티켓몬스터가 제일 컸어요. 하지만 여기는 자본이 이렇게 많아요. 손실이 이때 많이 생겼지만 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온라인 쇼핑몰 3사가 다 외부자의 시각으로 본 거예요. 어떤 자료를 이용해 공시된 자료를 봐가지고 서로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쿠팡은 어떤 전략이냐? 최대한 매출을 늘려 영업이익을 늘리는 거. 이게 뭐예요? 규모의 경제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얘기였고, 위메프는 그때 제가 봤을 때 손실 규모를 최소화하겠다. 그리고 추가적인 자금을 이제 조달하겠다라는 거고, 티켓몬스터는 현재 현 상태 유지하면서 다른 업체들이 망하기를 기다린다. 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여기 현재로서는 쿠팡의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요 얘기가 포함하는 거는 온라인 시장이 위너텍스 오르잖아요. 나머지는 다 죽을 것 같다라는 뭐 그런 얘기를 하고 했죠. 그래서 물류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투자를 해서 원가 절감 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원가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우려사항으로는 쿠팡이 어떤 물류업체 투자가 기존에 있는 국내의 물류기업에 좀 견제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게 좀 어렵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더 긴 호흡으로 보자면, 그래서 패스트 분석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정치하고 경제는 좀 덜 중요하고, 어떤 물류기 때문에 사회 문화, 그 다음에 배송비를 줄이는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신기술 출현 같은 변수들이 온라인 쇼핑 지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 근데 단기간이라는 게 뭐 굉장히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뭐 3년, 5년 이런 걸 얘기한 거죠. 두 분야에 대해서 획기적인 변화는 낮아 보인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뉘앙스는 이거죠. 그나마 예측하면 쿠팡이 성공할 것 같다. 그 얘기는 나머지 업체들은 죽을 것 같다. 그렇지만 이게 워낙 오랫동안 진행되는 그런 거라서, 왜냐면 요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온라인 쇼핑몰이 커지기 있기 때문에, 그쵸? 이게 뭐 3년 후에 망해요, 5년 후에 망해요, 그런 얘기는 하기 좀 어렵죠. 그렇지만 어쩌거나 장기적으로 이 중에 선택한다면 쿠팡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제가 뭐 또 잘났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주변의 상황들, 주요한 사례들을 보시면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사이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 그 책 얘기를 하자면,
뭐 지금 개정판을 지금 만들려고 막 노력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했던 그 사례들의 업데이트죠. 그다음에 추가적인 사례들, 산업에 대한 내용들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가가고 싶어요. 좀 더 좋은 책으로. 그래가지고 좀 개정 작업이 오래 걸리는데 어쨌거나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 가치 평가나 기업 분석이라는 건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라 그 인사이트가 필요하고 미래에 대한 얼마나 잘 예상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 인간 세계라는 게 돌고 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다라고 했지만 과거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없으면 외국에라도 유사한 사례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제 오늘 뭐 위메프나 쿠팡 소식을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그쵸? 제가 2017년이니까, 이게 17년 10월이니까요. 거의 원고는 제 기억에 2017년 5월에 썼어요. 그때 5월에 쓰면서 어느 정도, 그쵸? 아예 새로운 일이 아니다. 이미 예견된 일이었고, 이게 이제 언제 발생하느냐, 그거의 차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전부 다, 성공적인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